가정과 학교, 교회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거룩한 방파제가 제4차 국토순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튀니지인의 동성애자 박해 난민 소송으로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과 법원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세대학교에서 2023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기장총회 산하 평화통일위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교회와 기독장병들이 군교회의 영적 회복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른바 역차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거룩한 방파제가 제4차 국토순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순례단은 28박 29일 동안 전국을 돌며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알리는 선포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세대와 가정, 교육 현장인 학교와 교회를 지킨다. 기도로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연합운동을 진행하는 거룩한 방파제의 설립 취지입니다. 2015년 퀴어 축제에 반대하며 설립돼 차별금지법 반대 등 성혁명의 태풍을 막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순례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곳곳에서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결해 연합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순례단은 20일 제4차 국토순례 진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걸어서 직접 차를 타고 가서 말씀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운동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직접 그 먼 거리를 찾아가서 목사님들을 뵙고 성도들을 뵙고 이 거룩한 방파제의 운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28박 29일 동안 517km를 걷는 4차 국토순례의 경로는 진도에서 출발해 보성과 여수를 거쳐 거제까지입니다. 순례단은 총 6년 동안 전국 226개 시군구를 순회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37개 지역 1570km를 돌았습니다. 순례단은 차금법 반대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직접 도시를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걷는 거리만큼 기부금을 모아 미혼모 가정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하나의 방파제 여럿이 모여 파도를 막아내듯 한국교회의 연합을 통해 함께 성혁명의 흐름을 막아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3톤, 5톤짜리 테트라포드가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모아졌을 때에 방파제가 되는 것처럼 이 시대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거룩한 방파제는 더 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각 지역에서 기독교 연합회와 방파제 선포식을 가진 뒤 해당 도시의 지도가 그려진 방파제 깃발을 기증합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전국 교회와 연합회, 기독교 가치를 훼손하는 차금법과 같은 악법들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앞서 보도에서 동성애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이라며 반대하는 거룩한 방파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선 전통적 가치를 허무는 동성애자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수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동성애자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가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 심사를 거부당하자 심사 거부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결국 승소했는데요. 동성애자 박해를 이유로 난민 인정이 가능한지 짚어봤습니다. 장세인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튀니지 국적의 A씨. A씨는 지난해 6월 한국에서 난민 심사를 신청했지만 심사를 거부당했습니다. A씨는 동성 간에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영상이 가족들에게 전달돼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은 난민으로 인정될 명백한 이유가 없어 심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냈고 승소했습니다. 재판부가 난민 인정심사를 열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한 겁니다.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사례로 지난해 말레이시아인 B씨 역시 동성애자란 이유로 쫓겨났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가족의 핍박을 당할 것 같다며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대구지법은 성인인 B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B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학부모 단체와 기독교계에선 전통적 가치를 허물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생명의 위협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 질서를 허물면서까지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서 영구히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한다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동성애자의 난민 신청에 대해 유엔 난민기구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에 해당이 되겠지만 구체적인 난민 신청 사유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복음법률가회 조 대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은 필요하지만 합의되지 않은 국민의 감정을 국가적으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한세대학교에서 2023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학교 정상화 이후 첫 학위 수여식이라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모두에게 축복을 건네는 뜨거운 졸업식 현장,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사모를 쓴 졸업생들 사이 같은 학교에서 두 번째 졸업을 맞이한 학생이 있습니다. 1999년 한세대 컴퓨터공학과 첫 졸업생으로 교문을 나섰던 최은희 씨는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 새로운 꿈을 위해 한세대 심리상담대학원을 입학해 석사 학위장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오면서 좀 남다르다는 마음을 갖고 왔거든요. 한세대학교를 오게 된 것도 기도 안에 학부를 오게 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학원 올 때에도 다른 학교들을 찾아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콜링인가 하는 마음에 상담대학원을 오는 거에 있어서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20일 한세대학교는 2023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개최 학사 500명, 석사 133명, 박사 51명, 총 684명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백인자 총장은 학생들에게 시대를 앞서가는 개척자가 되어달라며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개척자가 되어주십시오. 오늘날은 그야말로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미래를 바라보며 유연하게 대응하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세대학교에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기였다고, 일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었다고 회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명전 이사장은 축사에서 좋은 지도자의 품성으로 지혜와 사랑을 꼽았습니다. 공동체를 가장 아름답게 살찌우게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한세대학은 믿음을 기반으로 설립된 대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근본으로 세워진 대학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갖지 못하는 또 하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세상에 나갑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의 정동균 총회장은 하나님을 거울 삼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날 졸업생 중에는 미래의 목회를 책임질 신대원 졸업생 19명도 포함됐습니다. 순복음의 메카죠.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날 졸업생들은 기독 정신으로 설립된 한세대학교에서 배운 믿음으로 무장한 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 도발 위협으로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산하 평화통일위원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선 남북 평화를 위한 실천 방안 3가지도 제시됐습니다. 장현우 기자입니다. 북한은 북방 한계선 NLL을 무력화한 데 이어 북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시하고 올해 들어서만 7번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회가 전쟁위기 고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발표자들은 성경 속 화해와 평화의 가치 실현을 위해 동족의식 회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민족의 하나됨을 오롯이 지킬 수 있을까요? 동족의식 회복을 위해서 나서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역할로는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쟁의 위험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가 주는 가치는 화해와 평화죠. 우리는 성서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포기하지 않고 길을 가야 합니다. 평화통일위는 남북한 동족의식 회복과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할 3가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통일이 되는 날까지 평화기도회를 진행하고 내달 4일부터 8일까지 비무장지대 DMZ 100km를 순례하며 기도할 계획입니다. 현충일엔 교인 만여 명과 DMZ 평화노래 부르기 행사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평화통일위는 2014년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평화기도회를 진행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18일 오후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군선교를 위한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엔 전현직 장성들과 주한미군 등 군 관계자 200여 명을 포함해 10,000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삼환 이사장은 학원 선교도 쉽지 않아진 오늘날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최적의 통로는 군선교라며 호랩산에서 부름받은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설교 이후엔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국교회와 천사군인교회를 위해 대한민국 안보와 60만 국군 장병들을 위한 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변화하는 선교 상황에 대비해 다중심적 선교 방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KWMA는 19일 개최한 제34차 정기총회에서 비서구 지역 중심의 선교를 확장하고 라틴, 동남아 지역과도 교회 연합체를 결성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발족한 코알라 네트워크를 통해 아시아와 라틴 지역의 선교 지도자를 연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5월 방콕에서 제2차 코알라 대회를 개최하고 비서구권 선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KWMA는 평신도 선교운동단체 빗솔라이트를 통해 국내 이주민 선교와 탈북민 등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란 계획을 전했습니다. 칼빈대학교와 교회 사역훈련원이 평신도를 훈련하여 사역 실무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교육 사역사 과정을 개설합니다. 칼빈대학교와 교회 사역훈련원은 사역 구인난이란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평신도 훈련 과정, 교회 사역사 훈련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과정을 수료한 이들에게는 사역자 자격증이 칼빈대 총장과 교회 사역훈련원장 공동 명의로 발급됩니다. 교회 사역훈련원 이종민 원장은 교회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고 목사님과 교회를 함께 세워갈 준비가 돼 있다면 환영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국 대형 병원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총 55% 수준에 달하는 6,415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직서 제출자의 25%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고 총 831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사직에 따라 서울 시내 대형 병원 곳곳에선 수술 일정을 조절하는 등 의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오는 21일부터 수술 일정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고 서울 성모병원은 환자의 중증도나 응급도에 따라 약 30%의 수술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서 입주 예정자는 잔금을 치르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여야는 오는 21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약 5만 가구입니다.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소위와 다음 날 전체 회의 문턱을 넘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가해기업이 공탁한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일본 기업이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된 첫 사례입니다. 히타치 조센 피해자 이모 씨 측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 원을 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은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후 절차를 거쳐 히타치 조센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했습니다.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지난해 숨진 서울 서희초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 연맹 등은 20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희초 사건 이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생님의 희생은 여전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이례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넘어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등 100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서희초 교사 등 순직 인정 촉구 입장에 공감한다며 재해 보상 심의를 앞두고 유족들과 비공개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 지역에 있는 원전이 재가동될 전망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도호쿠 전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야기현에 있는 오나가와 원전 2호기를 오는 9월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화재 대책 공사가 늦어져 2번이나 재가동이 연기됐지만 모든 공사가 올해 6월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가동 시점이 정해졌습니다. 오나가와 원전 2호기가 재가동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동일본 지역에 있는 원전으로는 첫 재가동 사례가 됩니다.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가 남편의 죽음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나발니의 사망 나흘째인 현지 시간 19일 나발나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편은 푸틴에 의해 살해됐다며 조만간 푸틴이 나발니를 살해한 이유와 범죄에 연루된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외교장관들은 나발니의 죽음에 대해 러시아가 투명한 국제조사를 허용해야 한다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사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추가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지난 17일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아우디 이유카를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 격전지를 빠져나가던 당시 우크라이나군의 참혹한 상황이 CNN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아우디 이유카에서 철수하면서 한 병사가 부상자 300명을 남겨두고 모든 것을 불태우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이어 남겨진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스스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뒤이어 이곳을 장악한 러시아군에 의해 살해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또다시 강한 폭풍우가 덮쳐 3천만 명 이상이 홍수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미 기상청은 캘리포니아 대기 상층을 덮은 강력한 저기압이 대부분의 지역에 아열대성 폭우와 강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풍우가 이날부터 사흘간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수경보와 주의보 등 영향권에 놓인 인구는 총 3,7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남부에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폭우가 내려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눈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는데요. 내일까지 영동 지방에 최고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내륙 지방에도 눈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면서 점차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강릉 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8도, 광주 9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가해 기업이 한국 법원에 낸 공탁금 6천만 원을 배상금으로 찾아갔습니다. 사실상 배상이 이루어졌지만 일본 기업이 사죄 차원에서 전달한 돈은 아니라는 점이 씁쓸합니다.
남은 수십 명의 강제동원 피해자가 기다리는 건 전범기업의 진심 어린 사과를 포함한 배상이 아닐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